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서문.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이 짧은 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불과 1시간에 걸쳐 쓴 것이다. 그날은 1899년 2월 22일이었고 공교롭게도 조지 워싱턴의 탄생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팰리스틴 3호로를 인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게으른 촌사람들을 재촉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아이디어는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아들 버트가 로안이야말로 쿠바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냐는 말을 건넨 것에서 비롯되었다. 로안은 홀홀단신으로 쿠바에 잠입한 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인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무엇인가 섬광처럼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다. 버트의 말이 옳았다. 영웅이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한 로안처럼 말이다. 나는 제목도 달지 않은 채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잡지에 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잡지는 매진되었고 재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0부, 50부, 100부. 주문은 점점 늘어났고 급기야 아메리칸 뉴스사로부터 1000부의 주문이 들어왔다. 나는 동료에게 도대체 어떤 기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뭐긴 뭐겠나 바로 가르시아에 관한 기사 때문이라네. 다음날 뉴욕 센트럴 철도의 조지 H. 다니엘스라는 사람에게서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로안에 관한 기사를 소책자로 10만 부 주문하려고 합니다. 제작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알려주십시오. 뒷면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익스프레스의 광고가 실릴 예정임. 나는 비용을 말하면서 책을 만들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가진 장비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10만 부나 되는 인쇄물을 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나는 다니엘스 씨가 독자적으로 기사를 복제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50만 부를 소책자 형태로 발행했다. 그렇게 50만 부씩 두세 번 정도 발행되었고 다시 200곳이 넘는 잡지와 신문사에게 그 기사를 신문에게 그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다니엘스 씨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행하고 있을 무렵 마침 러시아 철도국의 지휘관이었던 힐라코프 왕자가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뉴욕 센트럴 철도의 초청으로 방문했던 그는 다니엘스 씨의 안내를 받으며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었다. 힐라코프 왕자는 그 작은 책을 보았고 곧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모르긴 해도 다니엘스 씨가 엄청나게 많은 부수를 찍었다는 사실이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아무튼 책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간 힐라코프 왕자는 그것을 러시아로 번역한 다음 철도국의 모든 직원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도 그 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러일 전쟁 당시에는 참전한 러시아 병사들 모두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가 지급되었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의 품에서 이 책을 발견한 일본인들은 뭔가 중요한 내용이 적힌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본의 모든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지금까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4천만 부 넘게 인쇄되었다. 이것은 역사상 한 작가가 평생 동안 팔았던 그 어떤 책보다 많이 팔린 것이라고 한다. 이런 행운이 내게 찾아온 것에 감사한다. 1913년 12월 1일 엘버트 하버드. 해설자의 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로안이 되라. 만약 당신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임무가 떨어진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당시 미국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쿠바의 깊은 밀림 속에 숨어 지내는 반스페인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전해야 했다. 모두들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 곤란한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바로 로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였다. 저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 영웅담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로안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은 이야기로 만들었다. 각 나라에서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으니 이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변화이다. 이 시대는 변화에 용기 있게 도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의 대상이 곧 이 책 속에 나오는 가르시아이며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전하는 일이다. 가르시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회사, 조직,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로 이어진 모든 상황에서 가르시아는 나타난다.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잇따라 등장하는 가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로안이다. 로안은 변화를 꿈꾸며 도전하는 용기와 행동력이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영웅이다. 스스로 시대의 변화와 과제에 도전하고 조금씩일지라도 결과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되풀이해 읽다 보면 가을 들녘처럼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하이브로 무사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쿠바 전쟁을 회상할 때마다 내 기억 속에는 근일점에 다다른 화성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다. 당시 미국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반군의 지도자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가르시아였다. 하지만 그가 쿠바의 깊은 밀림 속 요새에 머무른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정확한 거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편지나 전보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가르시아 장군의 협력이 꼭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각하,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로안 중위뿐이입니다. 곧 그 사람, 로안 중위가 불려왔다. 그리고 그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방수가 잘 되는 작은 봉투에 밀봉했으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에 가죽끈으로 잘 동여맨 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사흘 밤낮을 달려 쿠바 해안에 상륙했으며 정글 속에 사라진 뒤 3주 만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고 정글 반대편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는지를 구구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넸을 때 로안 중위는 묵묵히 편지를 받았을 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바로 이 사람. 세상의 모든 학교에 동상을 세워 이름을 빛나게 할 만하지 않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책상 앞에 앉아 주워 듣는 단편적인 지식 따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잡다하고 복잡한 가르침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로안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힘껏 가슴을 펴는 일이다. 혼자서 도전할 줄 아는 패기로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며 무섭게 집중해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할 편지를 들고 적진으로 향할 줄 아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가르시아 장군은 이미 죽고 없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수많은 가르시아들이 가득하다. 어렵게 일으킨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들로 인한 뼈저린 절망감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산스럽고 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타인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뿐인가? 일은 대충대충 하는 데다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기 짝이 없다. 옷깃을 부여잡고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일을 하는 법이 없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주위에는 당신의 부하 직원 6명과 함께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부탁해보라. 코레조의 생애에 대해 알고 싶은데 백과사전을 찾아 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묵묵히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세로 삐딱하게 서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뻔하다. 코레조가 누구죠? 어디서 나온 백과사전 말인가요? 백과사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코레조란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급한 일입니까? 제가 백과사전을 가지고 올 테니 직접 찾아보시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보시려는 거죠? 화가 치밀겠지만 일을 시켜야 하는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부하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아야 한다. 부하 직원은 그제야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의 부하 직원은 코레조를 찾다가 결국 찾아보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매사에 자신 있고 적극적이고 총기 있는 직원이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에게 코레조의 첫 글자는 K가 아니고 C라네 라는 구구한 설명을 하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자네 일이나 하게 라고 대답한 다음 직접 코레조에 대해 찾아볼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스스로 해내는 의지나 실행력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인성조차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애초에 기백이나 의지가 존재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 부탁받은 일에 흔쾌하고 기분 좋게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도 쉽다. 제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비서를 구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다. 10명의 응시자 가운데 9명은 철자법은 물론 구두점도 제대로 찍지 못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저 격리 담당자 말인데요. 공장의 책임자가 나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왜요? 격리 담당으로는 괜찮지만 다른 일로 심부름을 보내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신 적도 있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근로자나 노동자의 처지를 두고 이런 말들을 하곤 한다. 실컷 혹사당하고 버림받는 노동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가여운 사람들. 이 말들은 대체로 경영자들을 향한 혹독하고 거침없는 비판을 동반할 때가 많다. 하지만 경영자의 처지에서 보면 어떤가. 매사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업무 능률도 형편없는 무능력한 사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을 맡기려는 허무한 분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어느새 한눈을 파는 불성실한 직원들 때문에 경영자들의 한숨과 주름은 날마다 늘어간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아무 공헌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고하고 다시 그 자리에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피곤한 일을 반복한다. 경기가 회복되어 사정이 나아진다 해도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경기라면 이러한 감원 현상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 분명하다. 무능력하고 조직을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자리를 놓치게 될 것이며 그는 2번 다시 취직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 이것이 이른바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경영자는 이익을 창출하고 가장 큰 공을 세울 사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만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한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단히 재능이 뛰어났지만 스스로 회사를 경영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저 고용주가 언제나 자신을 혹사시키려고 한다는 생각만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했으며 명령을 받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만약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그에게 건넸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 틀림없다. 직접 전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낡은 코트를 헤집고 들어왔다가 사라진다. 그렇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선동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물론 나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장애 또한 신체적인 장애 못지않게 위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위로를 하는 동안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이 지나서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눈길 한 번쯤은 건네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무능하고 무관심하며 은혜도 모르는 사람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터도 없다. 그들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설계할 수조차 없다. 나의 표현이 조금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전력을 다한 끝에 자신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다가섰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내 생각을 지나치게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도시락을 챙기고 일터로 가는 일용직도 경험해 보았고 반대로 누군가를 고용해 보기도 했다.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의 처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빈곤이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반갑지 않은 말이다. 세상 누구도 넉마를 걸치고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욕심없고 고결하다고 말할 수 없듯 모든 경영자를 욕심사납고 횡포가 심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어쨌든 나는 상사가 무슨 말을 하던 그리고 상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묵묵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하면 그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 뿐 쓸데없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까운 하수도에 몰래 버릴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편지를 건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다. 임금을 올려달라며 이것저것 요구하고 계획을 짜지도 않을 것이다. 문명이란 그런 사람을 찾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세상의 모든 회사나 공장, 점포에서는 항상 이런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필요하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나. 해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네고 싶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짧지만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요약하면 간단하다. 내일은 반드시 내가 해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해낸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낸다. 그 누구도 탓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일을 망쳐버리고 변명을 늘어놓기는 싫다. 부탁한 사람의 기대와 신뢰를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문명의 발전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알버트 하버드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대나 상황이 요구하는 변화에 대해 용감히 도전하라는 의미의 글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화라는 과제에 대해 용감한 도전 말이다. 바로 그것이 알버트 하버드가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1899년 2월 22일 저녁, 알버트 하버드는 불과 1시간 만에 이 이야기를 완성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로안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라고 던진 한마디를 듣고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옮긴 것이다. 알버트 하버드가 남긴 글에 의하면 이 책은 1913년을 기점으로 4천만 부가 출판되었다.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이 작은 책이 불러일으킨 센세이션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일 전쟁 당시에는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병사들 대부분이 이 책의 러시아판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왕자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러시아어로 번역하게 한 것이 시초였다. 그는 나라 안의 모든 철도원에게 이 책을 배포하였고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 러일 전쟁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러시아 병사들의 용맹성을 입에 올리고 난다. 추측이긴 하지만 러시아 병사들이 그토록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얻은 교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책 한 권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20세기 초 미국인들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미국은 그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영국을 대신해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이는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건넨 작은 영웅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욕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스스로 해낸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어떻게 해서든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실업도 빈곤도 그리 두려울 것이 없다. 비관할 그 무엇도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사,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면 오직 발전과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희망과 용기가 인간을 빛낸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 빛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의 가슴속에 희망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인간만큼 기분의 변화가 다양한 존재도 없다. 희망이 없고 희망의 빛을 잃은 사람들은 괴롭고 고독하기 마련이다.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참을 만한 것이 된다. 꿈과 희망은커녕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사람,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사람. 이들에게 삶은 버겁기만 하다. 엘버트 하버드가 말했듯 그들에게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틀림없이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응석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리는 응석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과중한 업무나 복잡한 일상사로 악전고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자기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질 만큼 한가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를 재촉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 가능한 범위에서 타인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일 때 사소한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늘 나약한 신음소리만 내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사치를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성격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지도 모르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감수성은 남다르게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신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든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절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참다운 기쁨을 만끽해야 하지 않겠는가? 용기. 그것은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생긴다. 용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기도 하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며 마음대로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일은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도 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넨 로안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과감히 도전한다.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어렵다고 귀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도중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역할에 최대한 부응하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애쓴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사회의 힘이며 국가의 힘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도전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실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면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는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세상의 지지를 받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용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 엘버트 하버드는 평소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가 할 말을 떳떳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엘버트 하버드는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 듣기 거북한 말까지도 서슴없이 꺼내어 놓는 사람이었다. 무능하다, 어리석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관심, 대충대충,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도덕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의지가 박약하다, 타인에게 의지하려고만 한다, 명령을 하는 일도 받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 언제나 불만만 늘어놓는다, 칠칠치 못하다, 은혜를 모른다, 멍청한 질문만 한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 책이 많은 나라 사람에게 읽히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근사하지 않으며 처지나 상황에 따라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기 마련이다. 생각해보라.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나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환영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너도 나도 엄격한 잣대로 타인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품어야 할 각오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기계와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을 확고하게 세운 상태에서 장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굳게 다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계란 앞에서도 말했듯 가슴을 활짝 펴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스스로 해낸다. 피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열정은 에너지다. 끝없이 불타오르는 욕망이다. 어떻게 해서든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서 자신을 믿고 임무를 부여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전 국민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의지를 품는 것이다. 둘째, 밝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겠다는 각오다. 로아는 작은 배를 타고 홀홀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가르시아 장군을 만나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도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온통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물론 생각지도 않은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에 제기를 하고 푸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면 그래 어쩔 수 없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타인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독선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혼자서 해내겠다는 의지와 강한 독립심, 기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로안만 하더라도 그렇다.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었지만 쿠바 섬에서 그를 돕고 협력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로안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 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엘버트 하버드의 친구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장이 항상 자신을 혹사시킨다고만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품어야 할 3가지 각오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항상 기계와 열정을 가질 것. 밝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을 것. 3. 타인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것. 그 외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방향, 조직의 목표를 잘 아는 사람. 2.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3.
자신에게 엄격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4. 반성할 줄 아는 사람. 5.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한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각오를 등한시하기에 마련이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또한 할 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2. 언제나 핑계를 대는 사람. 3. 상대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4.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5.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6.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7. 새로운 일에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8.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 하지만 엘버트 하버드는 결코 그러한 현실을 한탄하며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다. 물론 미리 포기하지도 않았다. 로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책을 만들고 그 속에 교훈을 담았다. 그리고 그 책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감흥을 주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맡은 일을 제대로 잘하는 쓸모있는 사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사회, 무엇보다도 자신의 충실한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이 책을 손에 든 사람 모두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